안녕하세요. 제가 늘 과학 공부도 좋은 독서가 먼저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다들 한 번쯤 일독이라도 해보고 싶은 욕심 부려봤죠. 코스모스와 같은 과학 벽돌책 깨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발간된 지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스테디셀러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입률만큼 완독률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가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에요. 과학을 전공한 저 같은 사람에게는 과학적 내용이 어렵지는 않지만 그 앞뒤의 시대적 맥락, 세계사, 문학적인 표현, 문체 등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인문학을 전공한 분들에게는 문장이 어렵지는 않지만 과학 내용들이 대부분 고등학교 투 과목에서 배우는 것들이라 막힘이 생깁니다. 요즘 저희 선생님들과 코스모스를 다시 읽고 있어요. 저는 이미 두세 번 정도를 읽었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재미있어서 읽었다기보다는 약간의 그 의무감으로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었던 것이 제가 독서 수업을 시작할 무렵, 그러니까 4년 전쯤인 것 같아요. 4년 만에 다시 읽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빈백에 누워서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재밌다! 마치 그 소설책을 읽었을 때 뒷이야기가 궁금해서 밤새게 되는 그런 느낌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과학책이지만 문학작품처럼 리듬을 탄다고 해야 할까요? 작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흐르면서 사건이 터지고 이게 어떻게 될까 궁금하고 하면서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면서 즐거움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용의 전개나 표현, 제목조차도 함축된 의미가 있는 책이라서 고전반열에 올랐나 봅니다. 그런데 과학책이 왜 재미있을 수가 있을까요? 소설을 읽을 때는 나도 모르게 주인공 어떡하지? 어떻게 행동할까? 무슨 사건이 터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소설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다음 행동과 다음 사건, 결말이 나오면 내가 던졌던 궁금증이 해소가 되면서 재미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과학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 얘기는 왜 하는 거지? 이 사건은 어떻게 됐다는 거지? 저도 모르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읽고 있는 거예요. 사장에서는 벨리코프스키라는 사람이 과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라는 일화가 나옵니다. 그랬구나 하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칼 세이건은 이에 대해서 그 사람의 주장보다 더 그릇된 것은 다른 과학자들이 그 사람을 비난했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설을 반장같이 한 대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과학이 무엇인지, 자유롭고 열린 분위기가 과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칼 세이건은 과학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독서를 할 때 무의식적으로 나만의 질문을 던지면서 읽습니다. 너무 쉬운 책은요, 너무 뻔해서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 책은 책 내용을 따라가느라 질문이 생길 여유가 없습니다. 글이 어느 정도 쉽게 읽혀져야 여유가 생기고 이러한 질문들이 생깁니다.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재밌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재밌게 다가올까? 그동안 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제가 코스모스를 마지막으로 읽었던 것이 대략 4년 전입니다. 그 사이에 저는 과학 공부를 더 하지 않았어요. 아마 제 과학 실력은 그때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못할 거예요. 그런데 과학 독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책을 꾸준하게 읽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나 수준 높은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초등학생들과 수업할 수 있는 책을 열심히 찾았어요. 특히 과학적 배경이나 역사, 과학자 이야기가 있는 책들이죠. 그리고 그 책으로 더 확장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생각하고 발문지 만드는 것을 4년 동안 했습니다. 저는 책을 선정할 때에는 이 책에서 얼마나 더 확장하여 아이들에게 큰 그림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걸 기준으로 책을 선정을 합니다. 수업에서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스토리텔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면 좋을까? 이것을 고민을 하고요. 결국 과학 문해력을 높이는 좋은 독서란 책의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다른 이론들을 연결할 수 있는 약간의 여지를 담은 독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제가 그 사이에 했던 것은 초등 수준의 쉬운 책을 확장하고 연결하고 숲을 보려고 노력한 것,
그것이 전부더라고요. 코스모스 같은 벽돌책을 읽으면 문해력이 한 단계 올라간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꾸역꾸역 읽는 것은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하나도 재미없는데 힘들게 참고 공부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읽었다고 문해력이 높아질까요? 오히려 독서에 대한 거부감만 생길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조금 쉬운 어린이용 과학책을 입체적으로 재밌게 보면서 과학 문해력을 조금씩 쌓아두면 코스모스 같은 벽돌책도 한결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쉬운 글이라고 글만 읽으면 안 되고요. 이야기를 연결하고 확장하고 질문하는 독서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코스모스에 나오는 과학 내용도 깊이가 있어요. 저희 인문 선생님들도 함께 읽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번 여쭤봅니다. 이번에는 뭐가 어려우셨어요? 이번에는 유클리오타이드가 나왔는데 이 내용 어렵지 않으셨어요? 현장에서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면서 외행성의 역행이 나오는데 어떠셨어요? 막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놀랍게도 매번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전에 쌤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고 보면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내용을 슬로우 리딩 수업 준비를 하면서 모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슬로우 리딩 도서는 어린이 과학책이거든요. 제가 확장해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코스모스 수준만큼 깊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니 코스모스처럼 깊이 들어가는 것도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술술 읽기가 편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코스모스에 나오는 과학 내용들이 모라생지 2 과목에 나오는 수준입니다. 교육과정상 비교해본다면 꽤 어려운 내용이고요. 문과로 진학을 하셨다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 과학책을 좀 깊게 읽었는데 이게 코스모스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되어 술술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코스모스는 각 장마다 과학 이야기가 한두 주제씩 나옵니다. 뭐 진화도 나오고 천동설, 지동설, 뭐 스펙트럼 뭐 이런 식으로 물화생지가 골고루 나와요. 근데 이걸 우리가 다 다뤘던 거예요. 고작 초등책을 읽으면서요. 저희 수업이 한 달에 한 권이라 주제가 다양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책 주제는 지구과학이지만 내용에는 물리가 담겨있는 식인 거죠. 어릴 때 좋은 과학책을 읽는다는 것이 지금 당장 뚜렷한 결과물이 보이지 않더라도 과학이라는 학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코스모스가 인생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즐거움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과도 계속 함께 읽고 싶은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하지만 코스모스는 억지로 참으면서 공부하는 느낌으로 읽지 말고 그 전에 조금 더 쉬운 책이나 강의로 배경 지식을 쌓고 문장이나 표현, 전개 방식 이런 것들을 음미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재밌게 읽으면서 내 머릿속에서 얼마만큼 더 능동적으로 작동하였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와 같은 과학 벽돌책은요, 먼저 첫 번째, 더 쉬운 그림책을 다독하고, 두 번째, 관련된 설명이나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비독서도 함께 해주시고요. 세 번째,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읽고 느낌을 공유하면서 읽어보세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독서 모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혼자 읽으면 숙제 같은데 같이 누군가랑 떠들 수 있는 시간, 야 그거 너무 어렵지 않아? 이렇게라도 그 문장 너무 좋지 않았어? 난 이런 생각이 났어.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좋다면 읽는 것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언젠가는 많은 분들과 함께 코스모스를 읽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